여러분, 요즘 얼마나 자주 친구를 만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 20대, 30대 때는 매일 같이 만나도 부족했던 친구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니까 연락처는 수백 개인데 정작 전화 걸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커지는데 정작 친구는 점점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친구 관계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년 이후 친구 관계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좋은 친구들이 곁을 떠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친구를 지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일부 우리가 친구를 잃는 진짜 이유. 착각하나 진심을 보여야 친해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라면 내 힘든 이야기도 다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심리학의 대가인 존 가트맨 박사의 연구를 보면 감정을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 노동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관계는 피로도가 누적되고 결국 한쪽이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생각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건강 이야기, 자식 걱정, 돈 걱정만 늘어놓는 친구. 처음엔 걱정해주지만 3번, 4번 듣다 보면 솔직히 만나기 전부터 피곤해집니다. 또 그 이야기 하려나.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끌리고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 둘 오래된 친구니까 괜찮겠지. 30년, 40년 알고 지낸 친구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때로 무례함을 낳기 때문입니다. 너랑 나랑 무슨 사이인데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경계선을 존중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울수록 상대의 감정을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착각 셋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변했어.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모두 변했습니다. 50대, 60대의 나는 30대의 내가 아닙니다. 가치관도 관심사도 에너지 수준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문제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처럼 술 마시고, 예전처럼 밤새 떠들고,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관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신 더 현명하게 관계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술 감정의 용량 조절. 친구를 만날 때 자신의 감정을 100% 다 쏟아내지 마세요. 힘들어도 70% 정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30%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채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쁜 얘 요즘 너무 힘들어.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고 당뇨도 생겼어. 애들은 전화도 안 하고 남편이랑은 대화도 없고 돈도 걱정되고 좋은 얘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긴 한데 그래도 아침마다 산책은 하고 있어. 날씨 좋을 때 걷는 게 참 좋더라. 너는 요즘 어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이야기는 힘든 상황도 언급하지만 대처하고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에게도 관심을 표현한다는 거죠. 두 번째 기술 비교하지 않기.
중년 이후 친구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고, 누구는 건강하고. 이런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우정은 시샘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는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축하는 짧게, 위로는 길게 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친구니까 더 비교되고 더 질투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 기술, 적당한 거리 유지. 역설적이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보는 친구보다 한 달에 한 번 보는 친구가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이야기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모이지만 가시 때문에 서로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따뜻할 수 있다는 거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딱 적당한 거리, 그게 중요합니다. 3부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 혼자 늙으면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정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건강한 신호입니다. 왜 친구가 줄어들까요? 첫째, 뇌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사회정서 선택 이론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는 미래를 유한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뇌는 전략을 바꿉니다. 새로운 친구 만들기, 기존 친구 관리, 넓은 인간관계, 깊은 인간관계, 많은 친구, 소중한 친구. 이건 퇴보가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둘째, 에너지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20대엔 하루에 10명을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60대엔 한 명 만나도 피곤합니다. 체력도 줄고 감정 에너지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제한된 에너지를 쓸 것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킬 것인가. 현명한 사람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셋째, 가치관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친구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걸. 옥스퍼드 대학의 로빈 덤바 교수는 덤바의 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이고 진짜 친구는 5명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는 더 줄어듭니다. 3명, 2명, 때로는 1명. 하지만 그 1명이 100명보다 소중할 수 있습니다. 사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합니다. 외롭지 않을까? 우울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은 필수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 롤리너스는 원하지 않는 고립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인 상태. 고독 살러투드는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혼자 있는 상태. 외로움은 해롭지만 고독은 유익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인간관계에서도 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감정의 재충전 시간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씁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 하나, 일상의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 산책, 오후 차 한 잔, 저녁 일기 쓰기. 이런 작은 루틴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둘,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60대에 그림을 시작한 분도 있고 70대에 피아노를 치는 분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습니다. 셋, 자신과 대화하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5부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법. 그렇다면 진짜 친구는 누구일까요? 진짜 친구의 5가지 특징. 1. 침묵이 편한 친구.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한 친구.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 2.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 시샘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내 좋은 일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심리학자들은 이를 적극적 마이너스 건설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3. 나쁜 소식에도 곁을 지키는 친구.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 아플 때, 창피할 때도 옆에 있어주는 친구. 그게 진짜입니다. 4. 솔직하게 충고해주는 친구.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친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친구. 5.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1년을 안 봐도 2년을 안 봐도 만나면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러운 관계. 진짜 우정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나이 듦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친구를 잃는 과정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20대엔 100명의 친구가 있었지만 그중 진짜는 몇 명이었나요? 60대엔 3명의 친구밖에 없지만 그 3명은 모두 진짜입니다. 이게 나이 들의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길 줄 아는 것. 기억하세요. 친구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친구를 만나면 감정의 균형을 맞추고, 비교하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세요. 그러면 어느새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이 들니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다는 걸. 친구가 줄어드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깊어진다는 걸. 진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친구를 가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